여드름 치료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 피부과 전문의 박재범입니다. 제가 수년간 이제 피부과 진료를 보다 보니까 여드름이 약화돼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드름이 이제 왜 생기냐 원인을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증가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공에 각질이 쌓이면서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막히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피지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고, 네 번째는 여드름균이 증식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호르몬의 변화, 아니면 생활 습관, 화장, 면도, 수염,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드름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드름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여드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거를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드름 치료는 관리부터 레이저, 스킨 부스터까지 치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드름이 아니고 여드름 종류도 굉장히 많고, 환자마다 이제 피부의 민감도도 다를 것이고, 이 사람이 왜 여드름이 생기냐 발생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정해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관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 관리도 굉장히 다양해요. 병원에서 하는 관리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피부샵에서도 또 관리를 많이 하고, 일단은 가장 여드름 관리의 기본 두 가지는 압출과 필 관리죠. 압출은 이제 깊이 박혀있는 피지나 좁쌀 여드름, 아니면 농포 여드름 이런 거를 살짝 짜주는 건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감 피부에 무리해서 이제 압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압출하면은 이것 때문에 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압출을 환자분들이 원하시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관리사들한테도 얘기하고, 꼭 필요한 부위만 좀 가볍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 관리 역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아쿠아필과 라라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쿠아필은 이제 약산성 물질을 피부에 조금 발라줘서 피지를 좀 부드럽게 녹여준 다음에 이제 아쿠아필 기계로 음압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쏙쏙 진공청소기 뽑듯이 뽑아내는 관리를 이제 아쿠아필 이렇게 부르고, 라라필은 다른 필에 비해서 조금 순해요. 그래서 민감 피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피부 재생 효과도 좀 있고요. 염증도 같이 좀 가라앉혀줘서 이제 좀 민감한 여드름 환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필 관리입니다. 근데 또 이제 피부 상태 봐서 너무 민감해서 어떤 필 관리를 해도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관리나 압출이나 필 관리 다 하지 않고 재생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는 초음파 관리인 LDM만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나 치료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역시 종류가 엄청 많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할 때 두 가지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카프리 레이저와 V빔 퍼펙타 레이저입니다. 카프리 레이저는 피지샘을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피지샘 가서 레이저 딱 맞게 되면은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거기 생긴 염증도 좀 조절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V빔 퍼펙타는 이제 빨간 데 가서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붉게 올라오는 염증성 여드름도 조절을 해주고, 여드름 때문에 남은 붉은 흉터 같은 것도 좀 지워줄 수가 있고, 홍조나 혈관 확장 이런 데도 효과가 있어서, 이제 대부분 여드름 환자들이 좁쌀하고 염증성 여드름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프리 레이저와 V빔 레이저 두 가지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가끔 얼굴 전체에 염증성 여드름이 막 가득가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레이저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치료 장비는 고주파 장비인 포텐자라는 게 있습니다. 포텐자는 이제 이런 그 막대기가 있고, 그 앞에 바늘이 나오는 팁을 끼게 되는데, 그 팁에서 한 25개 정도 바늘이 피부로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끝에서 강한 고주파 전기가 나와요. 그게 딱 이제 피지샘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를 지져준다, 파괴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 전체에 이게 이제 포텐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지샘을 많이 파괴시켜줘서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모두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건 좀 통증이 꽤 있어요. 앞에 레이저도 그냥 따끔따끔한 수준인데, 이거는 좀 더 심한 통증이 있고, 하고 나서 좀 빨갛게 붓는 게 빠르면은 하루, 길게는 3일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조금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와 비슷한 장비로 아그네스라는 것도 있는데, 앞에 포텐자랑 원리는 같아요. 고주파라는 전기가 나와서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건데, 포텐자는 한 번에 25개 바늘이 나와서 그냥 얼굴 전체에 깔아줄 때 하기 좋다면은, 아그네스는 이제 바늘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하나하나에 딱 맞춰서 찔러서 거기를 이제 파괴시킬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가득하다 이럴 때는 포텐자를 사용하고, 아니면은 어느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여드름이 반복된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입 주변, 턱 이런 데만 여드름이 반복된다, 이럴 때는 아그네스 쪽으로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몇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 환자 뭐 여드름이 어떤 상태였고 설명드리고, 어떤 치료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20세 여자분이시고, 얼굴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뭐 여드름이 되게 오랫동안 수년간 지속돼서 내원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피지도 많은데 얼굴도 좀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염증, 좁쌀, 여드름이 다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났던 여드름들 때문에 붉은 흉터도 같이 좀 동반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관리는 초반에 민감 피부 때문에 라라피를 좀 진행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좀 회복이 돼서 그 이후에는 피지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 아쿠아피를 진행했습니다. 레이저는 이제 피지샘 억제와 붉은 염증 감소 위해서 카프리 레이저, V빔 퍼펙트를 계속 반복해 주었고요. 이제 결과를 보면은 한 10회 정도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여드름 거의 없어지고 붉은 자국도 많이 없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1살 여성분이시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되게 붉고 민감하고 피지가 많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었더니 피부가 매끈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전체적으로 오돌토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턱 라인 아래쪽에도 염증성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제 치료로 이분도 초반에 민감 피부 때문에 라라필로 관리를 했고, 또 피지샘 억제와 붉은 염증 때문에 카프리 그리고 V빔 레이저를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피지가 좀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감 피부와 홍조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V빔 레이저와 관리를 이제 LDM 관리로 변경해서 계속 반복을 했고, 또 이분은 피부 장벽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스킨 부스터 중에 주베룩을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은 피부 표면도 되게 많이 매끄러워지고 여드름도 이제 거의 안 올라오고 붉은 흉터, 민감 피부 모두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8살 여성분이시고,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좁쌀, 염증성 여드름이 있고 깊이 박힌 피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이제 여드름이 났었기 때문에 붉은 자국, 뭐 갈색 삭속 침착도 같이 있었고요. 이제 치료로 관리는 이제 그날 얼굴 상태에 따라 뭐 라라필이나 아쿠아필 이걸 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었고, 레이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자잘하게 올라온 염증이나 좁쌀 여드름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그네스를 1회 시행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여드름 치료 카프리 V빔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어느 정도 조절돼서 안 나오고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갈색 자국, 붉은 자국 이런 흉터들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다시 좀 변경해서 V빔, 색소 레이저인 스타워커 레이저를 반복했고, 결과를 보면 이제 여드름도 거의 없고 자국들도 거의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4살 남성분이시고, 여드름이 이제 이전부터 이마, 양볼, 뭐 턱라인 이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내원했을 때는 이제 여드름은 별로 안 심한데, 이전에 났던 자리에 붉은 자국, 갈색 색소 침착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는 이분이 이제 피지는 좀 많아서 아쿠아피를 계속 반복했고, 레이저는 이제 색소 이런 갈색 자국, 붉은 자국 지우기 위해서 V빔과 스타워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결과를 보면은 여드름도 이제 거의 없고 자국들도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17살 여성분이시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마스크 쓰면서 양볼에 여드름이 심해졌고, 피지는 이제 많진 않은데 얼굴이 좀 민감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케이스처럼 색소 침착, 붉은 자국도 좀 많고요. 치료로 이제 관리는 민감하기 때문에 라라필을 진행했고, 레이저는 이제 자국들 치료 위해서 앞에 분처럼 V빔, 스타워커 반복했고, 이분은 이제 피부 장벽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베룩 스킨 부스터도 병행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분도 이제 거의 여드름이 이전에 없었던 사람처럼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다음은 이제 32세 여성분이시고 워낙에 피부도 민감하고 양볼, 이마에 자잘한 염증이 되게 많고 홍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 관리를 하지 않고 이분은 VB인과 LDM 관리 조합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해서 주베륵 스킨 부스터를 또 반복했고요. 결과를 보면은 홍조도 뭐 붉은 염증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피부 결이나 페인 흉터 등도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32세 여성분이시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좁쌀이나 피지도 되게 많았고 얼굴뿐만 아니라 턱 라인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뭐 큰 염증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분 시작은 저희 기본 치료인 아쿠아필, 카프리, V빔 이 조합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제가 중간 경과를 한 5회차 때 찍거든요. 찍었더니 가운데 쪽 뭐 이마나 코 턱 이런 데는 염증이나 좁쌀, 피지가 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양볼, 턱 아래가 오히려 막 큰 염증들이 올라오면서 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치료 설명드릴 때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은 포텐자로 변경해서 좀 사용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분은 포텐자로를 사용했고 이제 한두 번만 포텐자로 또 해보니까 큰 염증들이 많이 좋아지고 새로운 염증,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아서 현재는 이 포텐자 여드름 치료만 한 달 간격 치료하면서 지금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는 여드름 치료들과 7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각각 상황들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 외에도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요. 정말 사람마다 모든 사람 여드름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드름 치료는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은 관리, 레이저, 스킨 부스터 크게 이렇게 3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고, 관리도 필 관리를 뭐 할지 말지와 필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필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도 뭐 피지샘 줄이는 레이저를 할지 빨간 거 지우는 레이저를 할지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레이저를 할지 아니면 뭐 레이저를 아예 안 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스킨 부스터도 이 사람한테 하면은 좋을지 뭐 한다면은 리쥬란 같은 게 좋을지 뭐 주베륵 같은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정말 수십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가 이 사람한테 적합한가 이런 거 제안해 주기 위해서는 여드름 치료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 딱 내원했을 때 사진을 먼저 정확하게 찍고 이 사람의 현재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사람의 이제 뭐 얘기도 나눠보면서 이전에는 무슨 치료를 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뭐 특별히 먹는 약은 있는지, 지병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시해서 빠르게 여드름이 좋아지게 하고, 또 이제 흉터로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여드름이 안 나는 상태로 잘 유지해 주는 게 여드름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드름 때문에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